나는 전두엽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심적 시연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것은 전두엽이 가진 고동 능력으로 우리 삶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이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 우리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좀 더 집중하게 된다. 이것은 그냥 하는 일상적인 연습이 아니라 실제 콘서트인 것처럼 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으로 막연히 떠올리는 것과는 다르다. 리허설이란 실제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심적 시연과 경험은 동일하다. 우리는 어떤 동작이나 행동, 기술, 감정의 표현, 태도의 변화를 시작할 때마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연습하는 이유다. 연습을 통해 더 나아지고 다음에 그 경험을 할 때 그것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심적 시연을 간단히 이렇게 정의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을 실제처럼 체계적,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은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나 기술을 연습하는 자기 자신을 정신적으로 보는 것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심적 시연은 과거에 행동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다. 생존이나 분노, 우울, 희생, 피해의식, 질병 등 감정 중독에 의해 강요된 삶을 사는 대신 우리는 완전히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건강해지거나 차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되고 싶었던 긍정적인 것들을 마음으로 시연할 수 있다. 심적 시연에 관한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몸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는 적게 사용해도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2장에서 소개한 피아노 연주 실험에서 실제로 건반을 두드려 연습했던 사람들과 단순히 마음속으로 연습했던 사람들이 같은 수준으로 실력을 향상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한 집단은 실제 건반을 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5일간 연습했다. 다른 집단은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보고 기억한 다음 마음속으로만 같은 시간 동안 연습했다. 그들은 생각으로 전두엽을 활성화하여 뇌의 물리적 구성을 바꾸었다. 전두엽은 심적 시연을 뇌가 3차원의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뇌는 건반이 실제로 사용되는지 아닌지를 상관하지 않았다. 실제 건반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회로가 형성된 것이다. 심적 시연을 한 사람들이 생각을 현실로 만든 것이다. 우리가 심적 시연에 집중하기만 한다면 뇌는 물리적으로 실제 행위를 하는 것과 그 행위를 생각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이처럼 생각만으로 뇌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삶을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적 시연을 통해 우리는 단지 생각만으로도 새로운 차원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미 외부 환경의 다른 신호들을 안 들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다. 가족들이 잔소리를 할 때 당신은 자신이 이 능력을 꽤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 대한 주의를 거둬들임으로써 사실상 외부 세계와 떼어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피아노 연주를 마음속으로 연습한 사람들이 했던 일도 관련 없는 다른 생각들을 차단한 채 연주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능력이 바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갖는 큰 특징이다. 뇌의 다른 중추들을 잠재우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익숙한 느낌을 따라 생각하고 감정에 의존하는 것을 끝내는 첫 단계다. 다음 단계는 쉽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시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상을 머릿속에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진솔한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심적 시연을 더 잘하려면 어떤 정보를 접하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오케스트라의 주의자가 연단으로 올라서 주의봉을 한번 휘두르면 모든 악기가 소리를 그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두엽이 뇌의 다른 중추들에게 조용하라고 지시하면 실제로 조용해진다. 또한 우리의 의식은 마치 그 중추의 회로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것처럼 된다. 집중할 때 뇌의 활동과 우리의 지각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시간과 공간을 인식할 수 있으며 우리 몸은 일종의 최면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조용해진 그 순간 우리는 뇌의 일상적인 활동을 바꿀 수 있으며 결국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전두엽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생존과 관련된 질문들이 우리 머릿속을 점령한다. 언제 먹을까? 언제 잠자리에 들까? 왜 이렇게 입술이 건조한 거지? 내가 마지막으로 물을 마신 게 언제지? 나는 어떻게 보일까?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까? 생존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하는 데에는 전두엽의 활동이 거의 필요 없다. 하지만 전두엽의 뛰어난 점 중 하나는 정신의 경호원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두엽은 우리를 위해 정신적인 방을 말끔히 정리해주는 일을 한다. 이 덕분에 우리는 시끄럽고 연기가 자욱한 정신의 방에 있더라도 만약으로 시작하는 질문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정해진 답이 없고 심사숙고가 필요한 더 고차원적인 질문에 말이다. 우리의 미래나 장래의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나는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 나의 행동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무엇을 해야 내 삶이 달라질 것인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현재의 나와 달라질 수 있는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상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두엽은 우리의 상상력과 창조력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전두엽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든 옛 기억 회로를 소재로 삼아
새로운 결과를 궁리해낸다. 또한 우리에게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려는 내부의 비판을 잠재울 수도 있다. 전두엽은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을 잠재우고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백지 상태로 만든다. 우리가 매일 몇 시간씩 과거의 기억을 잠재우고 새로운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피아노 연주를 마음속으로 연습했던 사람들처럼 새로운 것을 잘하게 될 것이고, 원하면 언제나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연습을 하면 여기에 사용되는 회로들이 반복의 법칙에 의해 활성화되고 해부 학습 모델에 따라 함께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는 서로 연결된다. 즉,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시냅스는 무한대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뇌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새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다.